캠핑장 가면 있어요. 이 제품이 얼마 할 것 같으세요? 광고긴 하지만 1위에 있거든요. 74,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거 원가 만원도 안 합니다. 이거 부피도 작기 때문에 이게 원가가 만원도 안 하거든요. 잘 파는 업체가 제가 보니까 29,000 얼마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피가 되게 작고 이런 키워드인데 예전에 이게 구매 대행으로 잘 팔렸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 키워드가 랑 이라는 키워드로도 많이 팔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인증 안 해도 되니까 돈 냄새를 좀 맡고 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쿠팡 추천 딱지거든요. 쿠팡 추천 딱지는 어마무시하게 팔아야지 얻는 딱지예요. 근데 저게 원가가 800원, 900원 몇 명이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수요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1월부터 쫙 올라가죠. 이런 아이템은 인증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사입하면 되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1타셀러 구익점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반자동이랑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뭐 1월, 2월 이렇게 상품 팔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정리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거를 한번 공유 한번 드리고 또 다음 가지도록 할게요. 짠. 그래도 라이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사실 키워드가 많았는데 많이 못 뽑아드렸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이거 올리면 팔린다 싶은 것들은 키워드를 몇 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프 플러스에서 원래 시장도 같이 보면 좋은데 일단 이제 1월에 이제 상승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사입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입하시는 분들도 오늘 보시면은 되게 팁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를 뒤지면은 요런 황금 같은 아이템이 숨어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간이 옥조 이거는 다 아는 거죠. 간이 옥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요런 상품 올리실 때 지금 저는 사실 뭐 조금 흔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예쁜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이 키워드 안에. 근데 이게 사입업자들이 쉽게 접근 못한 이유가 접어도 병동으로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사람 몸이 담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 욕조 이런 거 종류별로 좀 업로드를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지치기 키워드에 이제 파생되는 공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3월까지 상승세거든요. 저도 이때 이제 전동가위를 되게 많이 팔았어요. 가지치기 관련된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공구들이 많습니다. 요것만 잘 아셔도 가지치기라는 거를 블로그나 이런 데 뭐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은 파생된 키워드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전동 공구고 좀 고관여 제품이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싸고 이런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수요가 꽤 있다. 그러면 극시즌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관련된 공구들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안 받아도 된 거는 구매 대행으로는 잘 안 팔려요. 근데 사입으로는 잘 팔리거든요. 가지치기 관련된 공구들 지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제 장부를 보니까 요거 차규기도 이게 기름 짜는 거거든요. 뭐 참기름 같은 거 집에서 짜는 건데 이게 종류가 좀 많아요. 뭐 업소용도 있고 뭐 가정용도 있는데 차규기가 희한하게 저는 작년에 되게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프는 뭐 그렇게 상승은 아닌데 많이 팔렸어서 아마 올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키워드를 들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캠핑장 가면 캠핑 쓰레기통 있어요. 이 제품이 얼마 할 것 같으세요? 광고긴 하지만 1위에 있거든요. 74,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거 되게 부피도 작고 이거 누구나 이제 디자인 조금만 생각해서 중국에서 사입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원가 얼마 할 것 같으세요? 만원 언저리 할 겁니다. 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디자인도 괜찮고 한데 지금 수요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1월부터 쫙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인증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사입하면 되게 좋습니다. 7천에서 8천원 하나요?
네, 10,000원도 안 합니다. 이거 부피도 작기 때문에 되게 좋고, 특히 이제 사입하실 때 미리 뭐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가격도 협상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입하시는 분들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세요? 1688에서 1688에서 사입 결제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완전 꿀팁인데, 저는 이제 수입한 물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배대지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수입하면은 원가 곱하기 250위안 요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관세랑 뭐 국내 택배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350까지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저 원가랑 실제로 들고 와서 간부가세 다 내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원가랑 갭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가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제 대행을 써서 그런 거거든요. 결제 대행을 쓰시는 것보다 어떤 게 있냐면 1688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88 판매자한테 너 혹시 타오바오 링크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잘 풀어가면 거의 한 8, 90%는 타오바오 링크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는 링크 없는데 아는 거래처 링크를 저한테 줘가지고 결제를 해주는 업체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688에서 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엄청 가격이 다운돼요. 이제 몇 개 사입 안 할 때는 1, 20만 원 아끼지만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해서 이런 거 사입하실 때도 혹시 타오바오 링크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보시면은 원가 절감이 엄청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쿠팡 제트 비율 이런 거 보시죠? 로켓 비율, 제트 비율. 보면 사람들이 요거 조금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게 원가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잘 파는 업체가 제가 보니까 29,000 얼마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피가 되게 작고 이런 키워드인데, 예전에 이게 구매 대행으로 잘 팔렸어요. 구매 대행으로 처음 나왔을 때. 이 키워드가 하이리프트랑 바이킹암, 바이킹암이라는 키워드로도 많이 팔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돈 냄새를 좀 맡고 인증 안 해도 되니까 타입을 하고 있어요. 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트래픽이 되게 좋았던 키워드거든요. 지금도 판매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시장에서 조사를 해보시고 사입해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 사입할 때도 대표님들이 이제 키워드랑 검색량이랑 뭐 경쟁자 수랑 지금 시장의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근데 사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쿠팡에 현재 팔리고 있는가. 특히 이제 시장 제일 큰 게 쿠팡 네이버니까 쿠팡 네이버에서 현재 판매량을 조사해 보시고 판매량이 나오면 진행을 하는 거지, 판매량이 안 나오면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쿠팡에서 판매량이 좀 나오는 키워드라 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게 파일 줄눈 제거기인데 이게 전동 공구도 있고 또 수동 공구도 있어요. 그러면 구매 대행업자들은 이제 전동 공구 시장을 노리면 되고, 또 이제 사입업자들은 요거 지금 제가 본 게 쿠팡 추천 딱지거든요. 쿠팡 추천 딱지는 어마무시하게 팔아야지 얻는 딱지예요. 근데 저게 원가가 아마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뭐 800원, 900원 요 정도 수준일 텐데 몇 명이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바로 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거래 비율이 높고, 여기 보니까 로켓 상품 비율이 13.89예요. Z가 5%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검색량은 1,000도 안 되지만은 6개월 거래량이 8,000이 넘거든요. 쿠팡에서는 더 잘 팔리겠죠. 이것도 시장성 보시고 사입하실 분들은 사입해도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저 보면서 또 이 얘기 들으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2만 원만 투자해도 많이 들고 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로스 입고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서류꽂이라는 키워드인데 그것도 이제 검색량 대비해서 시장이 좀 커요. 그리고 시즌도 확실하거든요. 1년 내에 이제 시즌이 큰데 저때 이제 검색량 대비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좀 팁을 좀 드리면 내가 상품을 파는데 구매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가 있거든요. 구매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법이 저는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구매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안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해 보시면 연령별 클릭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근데 거기에서 40대, 50대, 60대가 클릭률이 높으면 그럼 들고 오면 웬만하면 팔려요. 근데 이거는 구매 대행에도 적용이 돼요.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하는데 번역 안 해도 안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키워드랑 뭐 시장이나 이런 거 보지 누가 검색하냐 이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소비자를 그런 타겟층을 노리면은 훨씬 세일즈하기 쉽습니다. 설득하기도 쉽고 상세 페이지 설득력이 떨어져도 물건이 좀 잘 팔려요. 그래서 저도 키워드 볼 때 연령대 꼭 보거든요. 연령대 보고 만약에 50대, 60대가 높다 그러면 와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게 거의 다 약간 그런 키워드들이긴 하거든요. 오. 아까 이제 비행하는 맥스이 뭐 질문하신 것 중에 타바오에서 링크 받으면 중국 판매자가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배대지로 받아서 보내는 거 맞죠? 근데 결제 대행 수수료가 많이 받는 데는 8%, 9%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입도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사입 물건이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보다 좀 정보 검색의 능력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만 조금 간결하게 다듬어 주거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예쁘게 잘 꾸며주면 그런 거에 의해서 좀 구매가 전환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거 이제 식탁 의자 말씀드리면 식탁 의자 중에 빈티지 식탁 의자가 잘 팔려요. 빈티지 제품. 빈티지 제품이 잘 팔리고 식탁 의자는 이제 한 번에 구매할 때 보통 2인 가구를 할지라도 의자 4개는 주문하잖아요. 맞죠? 4개 이상은 주문하고 단체 주문도 꽤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의자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식탁 의자 중에 빈티지류 올리시면 대량 주문도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 1월에 트래픽 생성하니까 업로드 많이 해보시고요. 그다음 뭐 구매 대행에서 뭐 잘 아는 전기톱도 이제 지금 들어가면 사실 수동으로 웬만큼은 팔거든요. 못해도 키워드 하나로 월 매출 1,500, 2,00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키워드예요. 시장이 많이 죽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즌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월간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 5, 60대 층이 많이 구매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되게 적합합니다.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사이즈도 있거든요. 전기톱이 사이즈가 많아요. 사이즈가 많아서 6인치부터 뭐 20인치까지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데 월별로 또 잘 팔리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보시면 좋거든요. 저는 이건 좀 이해 안 가는데 이제 뚜러뻥이 몸에 이제 응아의 사이즈가 커지나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좀 상승해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으로도 특이한 뚜러뻥 있잖아요. 대포 뚜러뻥 이런 거 그런 거 좀 팔았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 약간 공감하시는 저는
항상 일정해서 잘 모르겠는데, 무튼 요것도 인증 받아야 되는 제품이 있고, 인증 없이 특이한 것들이, 이런 생활 자파류는 12월 말쯤에 중국에서 좀 특이한 생활 자파류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에 잘 구매 대행으로도 팔린다. 그러면 사입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모차. 지금 뭐 그래프 상승량이 좀 미미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엄청 대형 키워드라서 유모차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제 유튜브에 그거 해놓은 거 있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 잘 보는 방법. 근데 유모차가 후발주자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가도 물론 유모차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또 존재하긴 하지만은 접이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피도 작아서 인증 한번 받아놓으면 사계절 내내 잘 팔 수 있고 특히 1, 2, 3월에 이제 트래픽이 상승하기 때문에 꽤 좋습니다. 유모차. 사람들 인증 잘 안 받잖아요. 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시장에 뭐 반자동 하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테이블도 잘 팔린 거 아시죠? 이 모양. 누가 수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월에 목공 기계류가 좀 잘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구 상승하는 거 보면 가구를 가공하는 기계류도 당연히 트래픽이 올라오겠죠.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요거는 이제 사입한 사람이 이 똑같은 모양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디월트가 이 테이블소가 유명한데 비슷하게 따라한 게 중국에 좀 있거든요. 디월트 가격대가 부담되니까 그런 거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간간히 팔리는 키워드죠. 네, 특히 1, 2월에 좀 더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닝 릴 이것도 1월에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이 엄청 커요.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저는 반자동으로 번역 안 하고 많이 판 것 중에 대왕 스피닝 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사이즈 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브랜딩 하는 사람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낚시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 카테고리에 이제 되게 브랜딩하기 좋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스피닝 릴이. 이때 많이 상승하니까, 이것도 혹시나 낚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릴 중에 이제 사입할 거 있나 한번 보시고, 또 구매 대행업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릴 중에 타입하기 좀 애매한 제품들, 되게 사이즈가 크다거나 특이하게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올리시면 판매가 됩니다. 오일 주입기, 그것도 이제 좀 팔리죠. 보셨나요, 이런 거? 이거는 타입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연초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행으로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1월에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산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겨울철에 건조하고 이러니까. 강연포도 만약에 내가 뭐 창고가 있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 타입하기 꽤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시장이 꽤 클 거예요, 아마. 실거래 비율이 90%인데 로켓 제트 비율이 18, 15%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팔 것 같으면 판매하실 때 사이즈를 좀 크게 두거나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고 혹시나 뭐 사입에 관심 있다 그러면 지금 잘 팔리는 품목 나도 쫓아가야지 해서 소량으로 해도 원가가 싸다 보니까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볼라드. 볼라드 아시나요? 저도 이제 사입한 물건 중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것도. 그래서 근데 이거 볼라드 지금 이런 유형을 사입한 사람이 제가 지난번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거든요. 네이버에서 혼자 잘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차금지 표지판 하면 다 그 길거리에 보시면 플라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데 이게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누가 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시장은 주차금지 표지판이랑 시장은 엄청 크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아이템이 조금 진화해서 나온 게 구매 대행으로 팔린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 사람 사입을 한 건데 경쟁자가 많이 없으면 저는 볼라드 좀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볼라드 시장도 보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볼라드 종류도 되게 많고 아마 이거 말고 일자로 된 거 대량 주문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찾다 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점적 호스. 근데 제가 올 초에 쿠팡에서 이걸 엄청 팔았거든요. 이걸 엄청 팔았는데 반자동이었어요. 그냥 중국어 분복된 거. 근데 키워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50대인가 60대가 검색 클릭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농업용 호스 같은 건데 테이프 같은 거예요. 정동으로 가거든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가 1월에 진짜 많이 팔았었는데 수동할 생각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때 저도 딴 거 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네, 지인 구매 가시가 있습니다. 지인 구매나 이런 거 좀 쳐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수동으로 광고도 돌리고 하면 좀 광고 없이 많이 팔았었어요. 광고도 돌리고 하면 잘 팔리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혹시나 창고 공간이 많다 이러면은 타입해둘만 하죠. 원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부피는 좀 있어요. 유리 섬유는 아니고 뭐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 저도 실물로 보진 못했어요. 반품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개 주문하시더라고요. 판매가가 한 1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1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이상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를 더 못했는데 요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판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해주신 거 몇 개 볼까요? 하늘로우님이 전기톡 같은 약간 대량 10개 정도 받으면 개인 10개 통관 번호 받아서 보내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라고 했는데, 각각 10개를 받아서. 근데 이거 각각 10개 받아도 한 주소지에다가 계속 보내면은, 맞죠? 한 달 한시에 보내면 그것도 잡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는 자가사용 목적이라서 전기톱 이런 거 케이스 인증 필요한데 자가사용 목적이라서 이제 통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모차는 유아용인데 해외 구대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아까 사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로켓 크로스 비율은 어디서 봐요? 라고 바게트 나라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치시면은 요즘에 쿠팡 쪽에 밑에 있잖아요. 쿠팡 그 밑에 쿠팡 정보들을 주거든요. 거기서 로켓 비율, 그로스 비율을 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자동 지인 구매는 몇 개씩 하나요? 반자동은 굳이 지인 구매하지 마세요. 그냥 판매하는 거고 광고는 돌릴 줄 알면 좋아요. 방염포 사이즈는 어떻게 팔아요? 라고. 손님들이 나중에 물건을 사입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게 저희가 없는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잘 팔리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적용을 해서 물건들이 있으면 다 옵션이 다양하잖아요. 사이즈도 많고. 그럼 저는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옵션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리뷰나 이런 거 보면 리뷰가 옵션도 적혀 있거든요. 어떤 옵션을 구매했는지 옵션이 막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해가지고 사이즈를 타입할 때 하시면 좋은데 방염포 같은 경우 이제 만약 구매 대행을 한다 그러면 구매 대행 장점이 되게 작은 사이즈부터 엄청 큰 감당하기 힘든 사이즈까지 구매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여러 개 사이즈를 올리면 좋겠죠. 근데 타입하시는 분들은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잘 팔고 있는 구성품을 쫓아서 가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의류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잘 팔리는 색깔이 또 정해져 있긴 해요. 신기하게. 그 옵션에 리뷰에 보시면 어떤 옵션 구매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는 엑셀로 다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실패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반자동 키워드 추출하시거나 툴 같은 거 따로 보시나요? 이거 툴 같은 거 따로 보시는 거는 보통 저거 하잖아요. 그거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 말고 셀러 라이프 쓰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면 이런 거 있거든. 그 하나 더 알려드리면
반자동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이 뭐가 잘 팔리는지 통관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배대지 사용하시는 사이트에 가셔서 상품 주인 처자요 있잖아요. 그쪽 보시면은 모든 게 다 통관되는 게 아니니까 그 상품 그 찾아요 하면서 그 보여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키워드 찾아서 소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수동하실 때 아이템 스카우트만 보세요. 네,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만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만 봐도 거기에 거의 대부분 정보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모든 그 이렇게 바라보는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로 찾으면 수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꼭 데이터로만 찾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반자동 할 때 그 배대지나 이런 데 이제 상품 주인 찾아요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의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빈티지 가구 이런 것도 사실 어느 배대지에 가도 1, 2페이지만 지나가도 이런 원목 가구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거를 많이 뭐 구매 대행을 하건 구매 대행 업자가 팔았건 직구를 했건 결국에는 그 제품을 그 해외에서 사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사입할 때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코스트코나 그 이제 뭐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기를 한 번씩 가거든요.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밑에 이제 대구에는 이제 지하에 뭐 제품들이 거의 다 깔려 있고 위에가 식품관이라서 전국 가면 예, 지하를 한 바퀴 다 돌아요. 돌면서 거는. 아, 네, 맞아요. 사실 그거 시식 다 하고 아니, 지하에서 이렇게 그 전자제품류라든지 뭐 인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부피가 되게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국내에서 팔리는 판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입을 하거든요. 기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걸 찾아보면 그걸로 볼 수 있어요.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것도 뭐 제가 말한 게 코스트코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뭐 이케아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다 대표님들 근처의 환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거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반자동에서 잘 파는 제품을 사입을 해도 되나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성향인 것 같아요. 저거 반자동 잘 팔린 거 저는 반자동에서 잘 팔려가지고 사입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나 되냐. 사입은 시장이 어느 정도 커야지 들고 왔을 때 재고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반자동에서 무조건 잘 팔린다고 사입을 하기에는 좀 따져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입하면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 지금 엑셀 가져온 것도 보면 국정 대표님이 이제 이 엑셀 자료를 보면은 검색량이나 이런 게 무조건 엄청 큰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해보고 경험해본 자료를 가져온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이거 한 40분 하니까 지치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 돼. 지치면 안 돼요. 경쟁이 심한지 덜한지 알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키워드로 보지 마시고 판매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쟁이 심하다는 게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반자동을 하는 셀러인데 대량으로 뭐 엄청 깔려 있어요. 그러면 반자동도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수동을 하는 셀러인데 그 키워드에 들어갔는데 반자동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을 수동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한지 덜한지는 그 어떤 플랫폼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키워드인지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요. 판매량 보는 건 막혔는데 판매량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맞아요. 판매량 체크. 일단 이제 쿠팡 이제 판매량 체크를 정확하게 네이버처럼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카탈로그 매칭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상품 이제 조회 건수를 보면서 조회 건수 추이를 보면
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가 보이거든요. 그 한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는 거예요. 그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네이버보다 쿠팡이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잘 팔리니까 시장이 살아있다 느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쿠팡에선 잘 되는데 네이버에서 무조건 잘 된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잘 되니까 쿠팡에서 무조건 잘 팔리겠네 들어가서 이제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실수요하기는 쿠팡은 트래픽 조회수로 좀 파악할 수 있고 네이버는 구매 건수로 파악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사실 판매량 보는 거가 막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플랫폼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 키워드마다 맞죠? 조회해야 되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고 대량 업로드 판매되는 것 중 추려서 보여주신 거죠. 반자동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수동 제품을 할 때는 내가 데이터를 쌓기 위한 뭐라죠? 옵저버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자동으로 쭉 뿌려놓고 거기에서 걸려 들어오는 키워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아예 실제로 처음부터 그냥 맞죠? 그냥 키워드 검색량이나 이런 걸로 시장을 아예 분석해서 그냥 키워드를 찍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후자거든요. 저는 후자로 하는 성향이라서. 네, 근데 구이점 대표님은 이제 반자동 원체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앞에 전자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수동 낼 때 둘 다 하셨을걸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량으로 해서 수동 제품을 발굴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대량이든 이제 뭐 반자동이든 물건을 많이 올린 다음에 광고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광고를 돌려보면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이 도달하는 게 훨씬 더 짧아질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반응이 오는 거를 수동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긴 하죠. 그리고 이제 대량이든 반자동으로든 좀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이 아이템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트렌드 때문에 갑자기 잘 팔린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지. 조금 몇 개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하면 괜히 마케팅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했던 거에 알리나 1688이나 이제 국내로 다 들어오잖아요. 알리나 1688이나 이런 게 이제 국내로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쿠팡은 중국 셀러들한테 뭐 이렇게 더 길을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는 쿠팡이 아마존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존은 중국 셀러를 다 거의 쳐내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의 쿠팡은 받아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뭐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다 받는 것 같아요. 다 영향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도미노 효과인데 구매 대행 대량하는 셀러가 알리 걸 끌고 와서 지금부터는 경쟁력이 없어서 못 팔겠대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뭐 타오바오로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반자동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대량하는 셀러들이 또 이제 이거 못하겠다고 다 넘어오니까 경쟁력이 없어졌대. 그러면 또 수동화로 가거나 타입하러 가거나 할 거고요. 그럼 원래 구매 대행 수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다시 사입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거고 또 제조의 영역으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로 이제 이런 현상을 다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매 대행이 없어지냐? 이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떠한 그 아이템들이 더 이상 구매 대행으로 팔기 힘들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아이템이 팔 수 없는 시장이 오냐?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1688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매 거래처잖아요. 도매처잖아요. 도매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입하거나 이렇게 수동으로 소싱하거나 이랬을 때 제품의 순환 주기는 빨라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육장 대표님도 아마 생각이 있으실 강 대표님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할 말 없긴 한데 몇 가지 첨언을 해보자면 일단 뭐 저는 사실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관 알림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알리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해외 직구로 사람들이 알리라는 플랫폼에서 사는 제품들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유명한 브랜드의 전자제품 혹은 뭐 의류 조금 뭐 그냥 브랜드 아니어도 되는 의류 생활 잡화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쉽게 싸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장에 있는 사람 타격을 조금 받겠죠. 시장이 워낙 크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을 좀 받겠죠. 저희 구매 대행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은 지금 그런 유통되는 제품이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우리나라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고 바로바로 유통을 시키려면 인증받아요. 인증받아야 돼요. 그 인증을 다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 수많은 품목을.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자파류가 지금이랑 좀 뭐 있지. 차이도 크게 안 날 거고. 그리고 대표님들 생각해 보면 물건 살 때 쿠팡보다 네이버가 훨씬 싼 거 아시잖아요. 맞죠? 사실 11번가 G마켓 옵션이 더 싸거든요. 서울 경기권에서 보면 지인들이 의류 같은 거 구매할 때 거의 다 11번가에서 사요. 왜냐면 브랜드 제품이라 하더라도 더 싸니까. 휴대폰 이런 것도 쿠팡 이런 데보다 11번가 뭐 이런 데 좀 더 싸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플랫폼 그 경쟁력을 보면 알리가 들어와서 쿠팡이 무너진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이버를 제꼈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올웨이즈 이런 플랫폼도 막 되게 경쟁력 있는 플랫폼인데, 지금 사람들이 인식에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입점하는 이런 셀러들도 올웨이즈가 뭔지 잘 몰라요. 엄청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도 쿠팡 끄떡도 안 하긴 하거든요. 과연 그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쟁쟁한 플랫폼들 사이에서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전까지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되고 구매층들이 구매 대행은 거의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40대 이상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알리 쓸까요? 많이 안 쓰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 유형과 이제 뭐 현재 이제 해왔던 것들 뭐 다 생각해 봐도 저는 사실 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옥션 11번가 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교육해 달라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시안이랑 11번가에서 판매 수요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나도 못 팔 이유 없다 이거거든요. 계속 한결같은 게 결국에는 시장성과 판매량을 보고 그냥 잘 파는 시장에 나도 들어간다. 약간 이런 건데 저도 사실 그런 걸 깨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수동을 하거나 소싱을 해서 사입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그 시장 말고는 또 없으니까 어느 정도 네, 오늘 정리가 된 것 뭐 같아요, 맞죠? 말씀 많이 드렸고 뭐 네. 궁금하신 부분들 네. 거의 해소되시지 않으셨나요? 맞죠? 그대로 잘 팔던 상품을 사입을 해서 수동 계정으로 올렸는데 그대는 그대로 수동으로 국내 판매 가능하게 좋을 힘을 둘 다 판매가 가능하면 둘 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간결하게 얘기 드리면 굳이 낚싯대 하나를 걷어들일 이유가 있나요? 1688에서 도매처와 원공장 파악하는 법이 있을까요? 1688에서 도매처나 이제 원공장 파악하는 데 있어서 타오바오나 1688이나 판매자 이름 누르신 판매자 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몰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제품과 비슷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면 거의 다 공장이나 원청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1688도 이제 위탁 판매자들이 많거든요. 손님들 막 돋보기 눌러보면 똑같은 사진 엄청 뜨잖아요. 가격 미세하게 차이해가지고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타오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매자 몰에 들어가 보면 이것저것 파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금형을 짜요. 금형을 짜는데 다른 모양을 만들면 또 짜야 돼요. 근데 카테고리가 다르면은 또 못하거든요, 감당을. 그래서
판매자몰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비슷하고 업력이 좀 된다. 그러면 거의 공장이 원창일 확률이 높고 조브도 잘 맞아요. 콧대 높은 업체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좀 문제긴 하죠. 너네가 공장이니 원창이니 물어보면은 자기네가 원창이라. 네, 근데 또 제가 해보니까 원청 아니더라도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해외 수출에 특화돼가지고 저희 같은 판매자들이 선택을 하면 그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공장하고 소통해가지고 중간 차익만 먹고 그렇게 해준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랑 실제로 저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원청을 찾을 필요가 없고 좀 단가도 적당하고 이제 협력이 좀 잘 되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또 뒤에 네. 일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해결되셨을 것 같고, 도움 되셨다니까 저희도 뭐 이거 준비하면서 또 다시 뭐 복기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저희 또 준비할 테니까 교육장 대표님도 채널이 있고 제 동행 채널도 있고 있잖아요. 그 구독이랑 이런 거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안내 드리고 또 한번 모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